안녕하세요. 역사인물을 프로파일하는 혜진쌤입니다. 자, 오늘은 광종이라고 하는 인물의 프로파일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함께 이 광종이라는 인물의 수사에 집중해 주세요. 자, 가장 먼저 광종의 사진입니다. 광종은 표준 영정으로 삼고 있는 사진, 뭐 그런 거는 딱히 없어서 제가 광종의 무덤, 이라도 이 사진을 넣어놨고요. 자, 광종의 이름은 왕소입니다. 혹시 여러분 달의 연인이라는 드라마 보셨나요? 아이유 씨와 이준기 씨가 나오는 드라마인데 당시 이준기 씨가 광종 역할을 맡으셔서 실제 이름이 왕소였죠. 그래서 막 소야 소야라는 대사를 통해서 이준기를 부르시기도 했고요. 자, 그 드라마의 내용처럼 광종 역시 이름이 왕소였습니다. 자, 시대는 고려시대 사람이고요. 출생년 월일은 925년 태조 8년에 태어나서 태조의 아들이니까요. 태조 8년에 태어나서 975년 광종 26년에 사망하게 됩니다. 광종의 경력상 역시 고려의 제4대 왕입니다. 즉 949년에서 975년간 재위에 있었던 왕이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광종의 업적과 영향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왕권 강화 정책, 두 번째 호족 견제 제도, 세 번째 불교 정책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왕들은 거의 다 왕권 강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광종의 왕권 강화 정책은 또 뭐가 있을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왕권 강화 정책에서 광종은 과거제라고 하는 시험을 하나 실시하게 됩니다. 이 과거제는 쌍기라는 사람의 건의로 시행된 바가 있는데요. 이 쌍기라는 사람은 중국의 후주라는 곳에서 왕권 강화책을 추진한 이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쌍기라는 사람이 광종한테 과거제라는 것을 제시해서 왕권 강화를 실현해 보는 것은 어떠십니까? 라고 건의를 한 거죠. 자, 그 쌍기의 건의로 인해서 고려에 새로운 시험 제도가 생기게 됩니다. 그게 바로 조선까지 이어지는 과거제도인 것이죠. 그렇게 해서 958년에 과거제라는 시험 제도가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관리제를 새롭게 정비하는데요. 백관이라고 하는 관리들의 공복을 960년에 제정을 하게 됩니다. 이 공복은 4가지 색의 공복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독자적 연호를 사용합니다. 광덕, 준풍이라는 독자적 연호를 사용함을 통해 왕권 강화를 조금 신성하게 보이고 강화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 광종에게 있어서 과거제를 실시하고 독자적 연호를 사용했다. 근데 그 독자적 연호의 이름이 광덕과 준풍이다 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일반 내신 시험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호족 견제 제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호족 견제 제도는 우리 앞선 강의에서 태조 왕건도 호족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를 많이 실시했다라고 했잖아요. 뭐 사심관 제도, 기인 제도처럼. 자, 광종 역시 지방에 힘이 센 사람들, 즉 호족을 견제하려고 많은 제도를 만들어냈대요. 자, 그 중 하나가 노비안건법입니다. 자, 노비안건법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 하나인데요. 이 노비안건법은 양인이었는데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이 다시 자신의 신분에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법입니다. 즉 왕권 강화를 위해서 실시했다라고 하면 되죠. 이 왕권 강화와 호족 견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상관관계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호족 세력 숙청을 단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광종은 물론 자신이 왕위에 올랐지만 굉장히 예민하고 굉장히 그 경계를 늦추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친척, 가족들 역시 경계하고 의심을 해서 아첨의 무리들, 그러니까 임금이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그런 아첨의 신하들의 모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던 사람도 많았다고 전해집니다. 이 온갖 위험이 난무하는 왕권의 자리 속에서 예민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불교 정책을 조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게 됩니다.
963년에 귀법사라고 하는 사찰을 창건합니다. 이 사찰은 현재 북한에 있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눈으로 지금은 볼 수 없지만 이 귀법사는 일반 민중들을 좀 포섭하고 사회적인 세력을 양성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창건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위보라고 하는 곳에 법사 그리고 제회를 설치합니다. 이 제위보라는 것은요, 빈민을 대출로 구제 혹은 구호해 주거나 질병 치료를 해주는 사회 기관이에요.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자, 빈민 구제 혹은 구호해 주고 질병을 치료해 줍니다. 병원처럼요. 자, 그러한 제위보라는 사회 기관의 법사 그리고 제회, 어떤 불교적인 특성을 갖는 걸 설치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국사왕사 제도인데요. 자, 국사왕사가 무엇이냐? 국사는요, 나라의 스승을 말해요. 그리고 왕사는 임금의 스승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거 지금 불교 정책이잖아요? 자, 그러면 국사, 즉 국가의 스승 역할을 한 승려를 말하고요. 왕사는 왕의 스승, 즉 임금의 스승 역할을 한 승려를 말해요. 자, 그러면 이 국사 왕사 제도에 어떤 승려가 발탁이 되었느냐? 자, 968년 해거라는 승려가 국사가 되고요. 탐문이라고 하는 승려가 왕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광종이 굉장히 불교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불교라는 정책을 많이 이용했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광종과 관련된 문화유산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이 두 가지 사진이 있죠. 가장 첫 번째 사진 먼저 살펴볼게요. 이 첫 번째 사진은 우리 풀네임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보원사지, 출토, 철불좌상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충남 보원사에서 출토가 되었고요. 이게 광종과 어떤 관련이 있느냐? 이건 광종 6년에요. 왕의 만수무강을 위해 세워진 불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광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관련 문화유산으로 넣어놨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화유산은요. 이것도 풀네임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이라고 합니다. 이 이름이 굉장히 어렵죠. 자, 이 이름은 뭐 간단하게 말해서 은진미륵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관련 문화유산 같은 경우에는 고려 광종 때 주조가 됐어요. 그래서 광종과 관련된 문화유산으로 넣어놨고요. 직접적으로 만든 사람은 해명이라고 하는 스님으로부터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 문화유산을 제가 넣어놓은 이유는요. 뭐 광종 때 주조된 것도 있지만 일단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 많이 나오고 시험 범위로도 많이 활용되는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넣어놨고요. 이 은진미륵, 즉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이라고 하는 이 문화유산은 이 동상의 머리가 굉장히 크다라는 장점이 있죠. 이 문화유산은 여러분들이 쉽게 기억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광종과 관련된 사료도 살펴볼게요. 광종과 관련된 사료는 조금 짧은 편인데 우리 한번 빠르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국시대 이전에는 과거법이 없었고 고려 태조가 먼저 학교를 세웠으나 과거로 인재를 뽑는 데까진 이르지 못하였다. 광종이 쌍기의 의견을 받아들여 과거로 인재를 뽑자 이때부터 학문이 숭상하는 풍습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과거에 관련된 법은 대체로 당나라 제도를 많이 채용하였다. 자, 이 중국에서 온 이 쌍기라는 사람의 건의로 과거제가 실시가 되었고 이전에는 과거법이 없었다라는 것까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사료 살펴볼게요. 두 번째 사료는 광종 7년 956년에 노비를 조사해서 옳고 그름을 분명히 밝히도록 명령하였다.
자, 이 때문에 주인을 배반하는 노비들을 도저히 억누를 수 없었으므로 주인을 업신여기는 풍속이 크게 유행하였다. 사람들이 다 수치스럽게 여기고 원망하였다. 왕비도 간절히 말렸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 이거는 노비양건법의 시행을 말하죠. 이 노비양건법의 시행으로 인해서 주인을 배반하는 노비들이 많아지고 주인을 업신여기는 풍속이 유행을 했고 왕비도 말렸는데 이를 광종이 받아들이지 않고 노비양건법을 실시했다라는 기록입니다. 자, 우리는 광종이라는 사람의 프로파일로 그가 어떤 왕권 강화 정책을 펼쳤고 그로 인해서 과거제도라고 하는 새로운 제도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와 관련된 문화유산까지 살펴볼 수 있었고요. 관련 사료를 앞에 설명의 근거로서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광종의 프로파일 보고였습니다. 이제 그 누구보다도 광종을 잘 설명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프로파일 보고로 찾아오겠습니다.